투자자의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 시황입니다. 오늘 시장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어떠셨나요? 어제보다는 불안감이 조금 줄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질문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불안하게 보신 게 오전까지 이어졌는데 오후 시장에선 반등이 나왔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네, 어제 외국인이 선물도 많이 매수하고 주식도 많이 매수를 했는데 저는 시장이 조금 안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아침에도 외국인은 주식은 소폭 매수를 했지만 선물이 흐름이 좀 좋지를 않았어요. 근데 12시 반에 갑자기 시장이 급등을 하기 시작했는데 외국인이 선물 마이너스 50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다가 플러스 4,500억까지 5천억 정도를 매수를 하면서 시장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이 좀 안 좋은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 거는 지금 반도체 때문인 것 같고요. 오늘 외국인이 주식을 매수를 했지만 전기전자 쪽은 계속 매도를 했어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흐름은 하루 종일 좋지를 않았는데 대만 시장이 오늘 흐름이 안 좋았던 것과 우리와 비슷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시장이 반전이 있었던 거는 뉴질랜드 은행에서 금리를 동결하고 그리고 자산 매입도 지속하고 한 가지 더 추가된 게 여차하면 금리를 인하까지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주면서 외국인의 흐름이 바뀌지 않았을까. 그때부터 환율이 또 갑자기 많이 떨어지기 시작했으니까 그런 중앙은행의 결정이 포인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도체를 제외하고 모든 업종이 상승을 하는 것 같은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패턴이 정말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외국인은 전기전자를 빼고는 거의 전 업종을 매수를 했습니다. 제약하고 서비스 쪽만 매도를 일부를 했고요.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다 매수를 진행을 했고 선물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12시 반부터 갑자기 매수로 전환을 했고 코스닥은 오전에는 매도를 강하게 하다가 그 매도를 전부 다 되돌려서 매수로 전환을 했죠. 근데 기관 쪽은 여전히 안 좋은 쪽으로 계속 매도를 진행을 하고 있고 연기금 같은 경우는 증권 쪽에서 매수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데도 연기금은 계속 매도를 하는 식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기관은 반도체 때문에 계속 시장을 안 좋게 보는 것 같고요. 외국인은 지금은 괜찮다라는 식으로 매수를 하긴 하는데 환율이 이렇게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전기전자를 매수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우리 시장 입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아주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월치 대비 2.6% 증가해서 나왔는데요. 소비 관련된 섹터는 빠졌지만 미국의 시장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어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소비자 물가 지수가 2.6%라는 거 전망치보다 높게 나왔다라는 게 일단 쇼크였고 쇼크 정도 되겠죠. 그래서 어제 미국에서는 결제주와 쇼핑, 소비 관련된 주식들이 빠졌습니다. 네. 근데 오늘은 우리나라는 결제주가 올랐어요. 네. 좀 다르게 가고 있는데 일단 물가가 그렇게 많이 오르게 되면 소비가 조금 둔화되지 않을까, 소비가 위축되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하는데 어제 미국의 30년물 국채의 입찰이 있었습니다. 그 입찰 금리가 2.32%였는데 그저께 10년물 금리 입찰이 있었는데 그게 1.68이었어요. 10년물과 30년물의 금리 차이가 0.6% 정도? 네. 금리를 미국이 한번 흔들었더니 금리가 좀 안정되고 그리고 국채 입찰의 수요가 충분히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좋은 흐름이 지속되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크게 빠질 그런 게 없는 거죠. 네. 그래서 회복을 하는 것 같고요. 다른 미국 시장은 계속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소비 지표나 이런 것들 나와더라도 소득이 올라가니까 물가가 올라도 소득이 그보다 더 많이 올라가면 좋은 거니까요. 네. 근데 어제 휘발유 가격이 그저께 생산자 쪽에서는 8% 정도 올랐었는데 소비자 쪽에서는 9% 넘게 올랐습니다. 미국에서 물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휘발유랑 우유 그리고 계란이거든요. 네, 근데 이 휘발유가 너무 높게 뛰면 미국인들은 다 드라이버잖아요. 운전을 많이 하는데 그리고 이동할 때 보면은 이게 대륙이 넓으니까 휘발유가 많이 소모가 되니까 휘발유 가격이 이 소비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주거든요. 네. 근데 그 정도 나와도 괜찮다 이렇게 보는 거니까 미국은 계속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올해 1분기 PC 출하량이 32%나 증가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애플은 오늘 20일에 신제품을 공개한다라고 하는데
반도체를 제외한 거의 모든 대부분의 IT 업종이 오르는 것 같아요. 어떤 섹터를 보면 좋을까요? 일단 뭐 애플이 그 아이패드를 미니 LED 수급 문제 때문에 제때 그 공개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벤트를 한다라고 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기대감이 있는 것 같고요. 인텔의 CEO가 지금 현재 반도체 부족 현상이 2022년까지 지속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반도체에서 이렇게 강하게 쇼티지가 발생을 하게 되면 반도체가 계속 좋은 거거든요. 근데 오늘은 반도체를 제외하고 어제도 그렇지만 다른 IT 업종이 다 올라갔어요. 오늘 디스플레이도 올랐고요.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부품 회사들이 다 올랐는데, 반도체보다 이 전기전자에서 천병 역할을 하는 부품이 뭐냐면 MLCC입니다. MLCC. 콘덴서. 우리나라에서 그 대형 회사가 하나 있고 중소형 회사가 한 2개 정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대형 회사가 최근에 보면 계속 횡보를 하고 오늘도 움직이지를 못했죠. 네. 전기전자 제품의 호황이 강하게 온다 그러면 이게 먼저 떠야 되거든요. 네. 오늘 제가 일본 회사가 세계 1위기 때문에 그거를 좀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보지를 못했는데, 그게 오른다고 하면 전기전자 쪽이 모두 다 올라가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 반도체 쪽이 조금 약세를 계속 보이고 있는데 이게 강하게 튈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이쪽의 비중을 지금 계속 늘려가고 있는 상태인데, 뭐 지금은 뭐 반도체가 앞으로 계속 쇼티지가 지속된다고 한다 그러면 이게 가장 좋은데, 미국이 이거를 무기로 사용하겠다, 경제를 흔드는 무기로 사용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잠깐 움츠러들고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뭐 디스플레이 쪽도 오늘 오르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전체적으로 전기전자는 전체적으로 보는데 반도체가 제일 강할 것 같다. 뭐 그래서 그쪽을 좀 관심을 많이 두고 비중을 늘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내 수출 물가는 5.6% 증가했는데 수입 물가는 9%나 급등이 나왔습니다. LG경제연구원에서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이 4%에 달할 것이다. 그리고 수출이 30%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렇게 수입 물가가 증가하면은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와 기업의 생산자 물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는 뭐 원자재 같은 게 없으니까 그런 거 수입할 때 뭐 그게 가격이 많이 뜨면 당연히 영향을 많이 미치겠죠. 네. 그래서 오늘 오른 업종이 철강이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정유 쪽이 또 오늘 많이 올랐어요. 정유, 석유화학 오르는 거고요. 그리고 재진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시멘트도 약간의 조정을 받다가 오늘 또 올라가고 있고, 일반 화학뿐만 아니라 정밀 화학 쪽도 올라가고 있죠. 이게 이제 원자재, 수입 물가와 관련된 것들인데요. 특히 철강 쪽의 대형 회사 하나는 이 물가가, 수입 물가가 오르게 되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환율 하락할 때 수혜로 최고로 뽑는 주식인데요. 뭐 이렇게 올라가는데, 오늘 LG경제연구원에서 지난번에는 2.5% 상승할 것 같다고 얘기했다가 올해 성장률을 4%로 높였어요. 그리고 수출이 30% 증가하는데 올해 경상수지가 830억 달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정도 예측한다라는 얘기죠. 작년보다 한 10% 정도 증가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우리나라도 지금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일단은 뭐 소비가 위축될 그런 위험이 있어요. 그리고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한국은행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선제적 대응을 하는 그런 중앙은행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올려야만 아마 올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걱정을 안 하고, 다만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는 것만큼 우리나라 국민들의 소득이 증가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올라갈 수 있느냐? 아니면 자산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의 대부분의 자산은 부동산이잖아요. 네. 최근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주식 비중이 19%까지 높아졌어요. 많이 높아지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19%밖에 안 되거든요. 네. 많이 높아지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19%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오른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개인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지기에는 아직도 조금 많이 부족한 상태죠. 네. 우리나라 경제와 시장은 이 개인들, 소비자 물가보다 더 자산이나 소득이 증가할 때 그때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데, 아마 뭐 그 지표를 앞으로 계속 관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대만에 비공식 특사를 파견했고, 미국에서는 기후 특사를 중국과 한국에 파견을 했습니다. 또 미국과 일본의 정상회담 의제가 비핵화 문제,
그리고 중국 문제에 대해서 논의한다라고 하는데 오늘도 국제 정세에 대해서 조금 언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중요한 거는 기후변화인데요. 오늘 뉴질랜드에서 그 금융기관에다가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 어떤 산업인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기후 보고서를 의무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세계 최초인데, 그러니까 앞으로 그 금융기관들이 투자할 때 기후 쪽에 관련된 탄소 배출이 많은 그런 산업이나 기업들에 투자하는 거를 못하게 막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연준도 기후대응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기후변화가 금융 쇼크를 줄 수 있는 거를 미리 대비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우리나라가 그 탄소 배출이 좀 많은 나라거든요. 네, 많은 나라인데, 철강 같은 경우 탄소 배출이 상당히 심합니다. 근데 최근에 BMW 같은 경우는 일반 고로에서 철강을 만드는 게 아니고 전기로, 탄소 배출 없이 전기로 철강을 만드는 쪽에다가 최근에 투자한다고 그런 기업이 있었습니다. 예. 거기 투자한다고 했고, 그리고 포르쉐 같은 경우는 그 바이오 오일이라고 해서 예, 그 연료를 지금 테스트 중에 있어요. 근데 뭐 그거는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기업들이 지금 그 탄소 배출, 기후 변화에 대응해서 그런 투자나 그런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앞으로 탄소 배출이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기업이 제조를 할 경우에 그 회사는 물건을 못 팔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보고서를 만들게 되면. 예. 그런데 오늘 미국에서 그 기후 특사를 파견한다고 했죠. 그게 우리나라를 방문을 하고 중국을 방문을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최종 목적지는 아마 중국일 가능성이 있겠죠. 예. 중국의 약점은 하나의 중국을 표명하고 있잖아요. 예. 그 대만하고 같이 하나의 중국. 그리고 한 제도 안에 두 가지 정부를 인정하는, 홍콩이나 대만처럼 그런 민주주의, 예, 그런 거를 인정하는, 그렇지만 하나의 중국, 이걸 표명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이 그걸 건드리고 있는 거고, 그리고 중국의 약점은 탄소 배출이 많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사이가 안 좋아지려고 하는데 특사를 파견한다. 그럼 무슨 목적이 있는 거죠, 당연히. 네. 무엇을 점검하러 가는지, 무엇을 얘기하러 가는지, 그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바이든이 대만에다가 비밀 특사, 비공식 특사죠. 네. 파견한다고 얘기를 했고, 그 대만에서 무역장관이 이번에 그 TSMC가 거기 걸렸잖아요. 예. 블랙리스트 기업에다가 반도체를 만들어 준 게 걸렸는데, 앞으로 대만 기업들은 미국이 정한 규정을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만은 지금 조만간에 미국의 환율 보고서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만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는데, 그게 크게 신경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게 오늘 뭐 대만 시장을 끌어내린 악재는 아닌 것 같은데, 대만 시장의 오늘 하락에 좀 컸던 부분이 반도체 쪽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도 반도체 쪽이 조금 안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걱정을 하긴 하는데, 지금 그 미국하고 일본하고 정상회담을 할 거예요. 15일 날 일본 그 스가 총리가 미국으로 날아가서 18일까지 머무르면서 공동 성명을 발표를 할 겁니다. 근데 지금 의제가 중국 문제하고 북한의 비핵화 문제예요. 근데 중국 문제에서 다루게 될 게, 지금 중국이 영토를 지금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과 일본이 같이 방위해야 된다라는 걸 아마 천명할 것 같은데, 그 성명이 나올 때 중국이 당연히 기분이 나쁘겠죠. 네. 거의 예전에는 전쟁을 할 때 선전포고 먼저 하고 전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전쟁을 하는 게 아니고 경제적으로 지금 싸우는 건데, 그 미일 공동 성명이 그런 의미를 줄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걸 조율하는데 지금 상당히 뉴스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조율하는데 시간도 지금 많이 소요되고 있고. 네. 원래 이제 정상이 만나기 전에 어떤 의제를 다룰지, 어떤 합의를 할지를 미리 정하고 나서 그냥 정상은 형식적으로 만나서 뭐 사인하고 뭐 이렇게 공동성명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전에 지금 그 의제를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거의 합의가 됐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중국에 관련된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북한 문제가 있는데, 뭐 어제 뉴스 보니까 북한이 뭐 몇 년 뒤에 핵무기를 뭐 200개 이상 보유할 수 있다, 뭐 이런 그 뭐 미국의 브레인인가 거기서 발표를 했다고 보도가 있었거든요. 네. 예전에 파키스탄이 핵무기를 개발해서 보유를 할 때, 그때 미국이 경제 제재를 했어요. 5년간 했거든요. 네. 근데 파키스탄과 인도가 핵무기를 갖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이제 제재를 안 해요. 핵 보유국으로
거의 뭐 비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거든요.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게 되면 좀 지위가 달라지는데 그들의 핵무기는 사정거리가 2,000km를 넘지 않습니다. 그게 뭘 의미하냐면 미국 본토를 위협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 근데 북한이 ICBM을 자꾸 실험을 했잖아요. 그 사거리가 그 각도로 봤을 때는 10,000km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어디까지 가냐면 미국 본토까지 간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미국이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게 아니더라도 일본이 옆에 있잖아요. 일본은 2차 대전 때 핵무기를 경험한 유일한 나라거든요. 네. 이 사람들은 핵무기를 아주 소름 끼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는 걸 너무너무 싫어해요. 저걸 어떻게 해서든지 없애야 되거든요. 네. 계속 그걸 주장하고 있고 미국이 그걸 도와줄 거다라는 거죠. 이번에 아마 그 미일 정상회담 의제가 그 두 가지인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경제에 충격을 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경제보다는 시장에 충격을 준다라는 얘기죠. 그거랑 지금 기후 정상회의 하는데 시진핑이 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직 결정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바이든은 푸틴한테 제3국에서 정상회담을 하자. 우크라이나 이거 더 이상 이렇게 긴장감 높이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푸틴은 또 내가 한 거 아니다. 예. 그 우크라이나 내부 문제지 자기들이 한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뭐 국제 정세가 계속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데 정상회담이 있을 때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정상회담이 있을 때는. 그래서 뭐 반도체 회의는 뭐 어떻게 넘어가긴 했는데 시장 분위기는 계속 안 좋아지고 있고 반도체 쪽만. 네. 그리고 이 미일 정상회담과 기후 정상회의가 있잖아요. 정상회담이 있잖아요. 이게 뭐 끝나서 공동 성명이 나오거나 아니면 뭐 합의를 못했다 이렇게 되면 시장이 또 안 좋은 분위기를 또 줄 수도 있고 하니까 이때는 조금 유의를 하면서 지켜봐야 된다. 예.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지금 외국인의 이런 매수 흐름이 좋을 것 같은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이 나올 거거든요. 네. 그거에 대한 중국 반응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들 뭐 이런 것도 봐야 되니까 뭐 그 정상회담 전후로 해서는 조금 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도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 국제정세 이런 게 지금 걱정이 되는데요. 오늘 우리나라는 코로나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게 앞으로 또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리고 뭐 미국의 뭐 백신도 문제가 있긴 했었는데요. 뭐 계속 이번 주까지는 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경진의 퀵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